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좀 희망적이었잖아요.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이제 협치가 좀 되려나 보다 그런 기대감.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요, 참 오래 못 갔습니다. 바로 다음 날부터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발언들이 정말 날이 서 있었죠. 애써 만든 협치 분위기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는 2025년 9월 10일자 시사위크 기사 날선 교섭단체 연설에 빛바랜 협치 물고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. 이 짧은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이 분위기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. 네, 맞습니다. 그 9월 8일 회동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볼 여지가 충분했죠.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두 분이 지도부 되고 나서 처음 공식적으로 만난 거잖아요. 악수하는 모습 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드디어 협치의 물꼬가 튀었다.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시사위크 기사가 주목하는 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진 일들이에요. 양당 대표 연설 내용, 그 수위, 또 거기에 대한 반응들, 그리고 심지어 새로 터진 막말 논란까지 이 협치 분위기가 어떻게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그 과정을 기사가 아주 상세하게 짚고 있습니다. 오늘 저희는 이 기사 내용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우선 잠깐 피어올랐던 협치 기대감, 그거부터 다시 좀 보죠. 9월 8일 회동, 기사를 보면 이 만남 자체에 의미를 꽤 크게 부여하는 것 같아요. 여야 대표 첫 악수, 이런 상징성도 있겠지만 또 어떤 점을 좀 주목했나요? 기사에서는? 기사에 따르면요, 그냥 만났다, 이게 다가 아니고요. 당시 오갔던 발언 내용에서도 협치 의지가 좀 보였다는 점을 언급해요. 물론 구체적으로 딱 합의가 나온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나 양당 대표 모두 대화, 소통 이게 필요하다 이런 발언들을 했다고 전해지거든요. 근데 이게 바로 다음 날부터 나올 그 격한 대립이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기사는 이 시작점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.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. 이건 좀 보여주려는 거겠죠? 그러니까 기대감이 정말 딱 하루 만에 깨진 거네요. 9월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연설, 이게 시작이었군요. 기사에서 제일 좀 충격적으로 다룬 게 역시 그 내란이라는 단어, 이걸 계속 쓴 거였죠. 그렇습니다. 그 55분 연설 동안 내란 이 단어를 기사가 정확히 세어봤는데 무려 26번이나 썼다고 해요. 26번. 이건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아예 내란 세력하고 연결시키려는 굉장히 강한 공세였죠. 기사를 보면 정 대표가 내란과 전련하시라,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시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면서 과거 사건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다고 아주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. 연설이 거기서 그치지도 않았고요. 위헌정당 해산 심판, 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이건 정말 초강수 아닙니까? 네, 맞아요. 상당히 이례적이고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죠. 기사는 이 발언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실제로 뭔가 법적, 정치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. 이런 해석의 여지도 남긴다고 보고 있어요.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관계 정리를 확실히 안 하면 정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. 거의 최후통첩 같은 거죠, 사실상. 여기서 근데 진짜 재밌는 점, 아니 좀 아이러니한 건가요? 기사가 지적하듯이 정 대표가 55분 연설하는 동안 그 전날 그렇게 강조했던 협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. 딱 하루 24시간 만에 협치에서 내란으로 분위기가 그냥 180도 확 바뀐 건데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나요? 기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? 예상대로죠. 즉각적이고 아주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. 시사위크 기사를 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설 끝나고 기자들하고 한 얘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어요. 장 대표가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. 이렇게 평가하면서 또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 같았는데 내용은 거울 보면서 자기 독백하는 것 같았다. 이런 상당히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고 전합니다. 이건 연설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정 대표의 태도나 연설 방식 전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쾌감을 그냥 드러낸 거죠. 협치 파트너로는 좀 어렵겠다. 이런 감정이 보이는군요. 네,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죠. 그리고 이제 하루 뒤 9월 10일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고요. 이번엔 반대로
정부 여당을 향해서 막 공세를 퍼부었죠. 기사에서는 송 원내대표 연설의 핵심 키워드로 뭘 좀 꼽던가요? 송 원내대표는 한 53분 연설했는데 그 시간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 비판했었다고 기사는 분석해요.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, 이걸 평가하면서 쓴 혼용무도, 이 사자성어가 아주 상징적입니다. 이게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현 정부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인식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. 기사는 이 표현이 그냥 비판을 넘어서 현 정부의 정통성 자체에 좀 의문을 제기하려는 의도, 뭐 이런 것까지 담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요. 정청래 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반격도 있었죠. 반지성의 언어폭력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데요. 맞습니다. 기사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가 정 대표가 해산이니 뭐니 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했다. 이게 바로 반지성의 언어 폭력이다. 이렇게 규정했어요. 이건 이제 정 대표 발언을 이성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공격이다. 이렇게 좀 낮춰보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이고요. 또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내란 특별 재판부 이것도 비판하면서 아예 민주당을 향해서 나 홀로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라.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. 이렇게 기사는 전합니다. 아, 내란 공사의 독재 프레임으로 맞받아친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구도가 된 거죠. 그렇다면 송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협치 얘기는 좀 있었습니까? 기사는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분석을 합니다. 총 3번 언급은 됐대요.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협치 의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. 이게 기사의 평가예요. 뭐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. 이런 원론적인 말 빼고는 나머지 2번은 오히려 민주당이 협치를 걷어찼다거나 협치 말할 자격 없다.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맥락에서 썼다고 지적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협치를 하자기보다는 상대방 탓하는 데 더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군요. 네,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었다는 거죠. 연설 내용도 그렇지만 당시 본회의장 분위기도 아주 험악했다고 기사는 묘사하던데요. 네, 기사를 보면 연설하는 동안에 여야 의원석에서 서로 막 비판하고 고함 지르고 그게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.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했으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비판과 고함으로만 얼룩진 본회의장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셨을지 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. 이런 쓴소리까지 할 정도라고 합니다. 국회의장의 이런 지적을 보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네요. 네, 그렇죠.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랬겠어요. 근데 국회의장이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양측 감정 대립은 뭐 가라앉지 않은 것 같네요. 정청래 대표는 또 어떻게 반응했나요? 기사에 따르면 정 대표는 송 원내대표 연설 끝나고 바로 기자들 만나서 협치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. 또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거냐. 이렇게 아주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어요. 특히 그 반공 웅변대회라는 표현은 송 원내대표 연설이 좀 시대에 안 맞고 이념 공세에만 치우쳤다. 이런 비판을 담은 거겠죠? 이렇게 양측 대표의 발언과 반응을 통해서 기사는 협치를 위한 정말 최소한의 공감대마저 사라지고 있다.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연설로 강 대광 대치가 아주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기사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주목합니다. 바로 송원석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. 이 부분도 기사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? 그렇습니다. 이 논란은 앞서 있었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공방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갈등 요소로 떠올랐어요. 기사에 따르면 이 논란은 9일 정청래 대표 연설 중에 시작됐는데요. 정 대표가 연설에서 과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 노상원 수첩 사건 있잖아요. 그걸 언급하는 대목이 있었어요. 당시 그 수첩에 뭐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 이런 내용이 담겨서 큰 논란이 됐었죠. 정 대표가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걸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요. 국민의힘 의원석 쪽에서 누군가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. 와, 이 발언이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네요. 민주당은 이 말을 한 사람으로 송원석 원내대표를 딱 지목했죠. 기사는 그 근거로 뭘 제시하고 있나요? 민주당은 그 미디어몽구라는 인터넷 매체가 찍은 현장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기사는 전해요. 이 영상 보니까 그 발언 시점하고 송 원내대표 위치 같은 걸 특정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요. 이걸 근거로 민주당은 즉각 송 원내대표 의원직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정청래 대표 본인도 페이스북에 뭐 폐륜적 망언, 사람이길 포기한 송씨 이렇게 아주 격한 표현 써가면서 비판했고 당 차원에서도
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이고 의원직 제명까지 하겠다.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. 이렇게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기사는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당사자로 지목된 송원석 원내대표 본인은 뭐라고 했나요? 기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? 바로 이 부분이 기사가 주목하는 또 다른 지종인데요. 그 발언 진짜 했냐고. 근데 송 원내대표가 아무런 답변을 안 했다고 전합니다. 아,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그냥 침묵했다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국민의힘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왔나요?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 입장을 기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. 박 수석 대변인은 일단 사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. 이 점을 먼저 강조했고요. 그러면서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송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송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거다. 이런 여지를 남긴 거죠. 동시에 기사를 보면 박수석 대변인이 민주당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 같은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좀 과잉 반응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요. 이게 송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에 대한 민주당의 민감한 반응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도 폈다고 전합니다. 오늘 저희는 시사 위크 기사 날선 교섭단체 연설의 빛바랜 협치 물꼬를 통해서 9월 초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급격하게 변했던 국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.